안녕하세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IMF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통화 스와프 없이 전액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것은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인 약 4,163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규모로 또다시 IMF를 맞을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고 해요. 오늘은 정부가 미국에게 요구한 통화 스와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체결 가능성부터 이를 요구한 이유, 그리고 결렬될 경우의 방안책 또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통화를 뜻하는 currency의 교환 혹은 맞바꾸기를 의미하는 swap이 합쳐져서 currency swap이라고 하는 통화 스와프란 두 나라가, 정확히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통화 스와프의 주요 목적은 국가가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통화 스와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두 번째는 한시적 통화 스와프라고 합니다. 상설적으로 제공되는 상설 통화 스와프와 달리 위기 상황에 한해서만 임시로 체결된다는 한시적 통화 스와프의 경우 한국도 미국과 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600억 달러 규모로 총 두 차례 체결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럼 만기와 한도 제한이 매우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사실상 없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고도 불리는 상설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현재 총 5곳과 체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럽중앙은행,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인데요. 이 국가들은 달러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2위인 유로화, 그리고 3위인 일본 엔화, 그리고 4위에 영국 파운드화를 가진 기축 통화국에 위치해 있고, 다음으로 거래 비중 7위와 8위의 캐나다, 그리고 스위스도 사실상 기축 통화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시적 통화 스와프 체결은 한국에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화의 경우 세계 외환 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1.9%로 12위를 기록하며, 즉 주변 통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또한 한시적 통화 스와프의 경우에도 돈을 빌릴 때마다 마치 마이너스 대출 이자처럼 상대국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현재 미국 기준 금리가 연 4에서 4.25%로 한국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 스와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이 체결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트럼프가 대립각을 세워온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부탁하고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다만 미국이 기축통화국하고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협상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외환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는 카드를 정당하게 요구한다는 측면, 그리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세와 투자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합의한 투자금 3,500억 달러는 관세 협상에서의 추가 양보 혹은 후속 협상에서 투자금을 줄이거나 연간 한도를 두는 방식, 아니면 현실적인 한시적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이 대안적으로 제시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